안녕하십니까. CNG 방송 진행을 맡고 있는 조영식의 지식마당의 조영식입니다. 2009년 6월 24일 CNG-TV 방송은 르노 삼성 자동차의 글로벌 운영 설계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분은 르노 삼성 자동차의 정승환 이사님이십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고 현재 좀 업무와 자신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는 기흥에 있는 르노 삼성자동차 중앙연구소에서 R&D, 구매, 품질 관련 정보 시스템을 도입, 또 운영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르노 삼성차를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르노 삼성은 2000년 9월 르노 그룹의 아시아 허브로 출범하였습니다. 현재 부산 공장에서 SM3, 5, 7, QM5 및 New SM3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2008년 판매 실적은 19만 7천 대이며 내수 10만 2천 대, 수출 9만 5천 대입니다. 국내 승용차 시장의 마켓 시어는 10%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 자동차 전문 리서치 기관인 마케팅 인사이트 조사에서 7년 연속 고객 만족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르노라는 데가 외부에서 보면은 르노도 있고 삼성도 있고 닛산도 있고 이 세 회사의 IT를 어떻게 그 융합을 했냐가 제 사람들이 궁금하고 제 개인적으로 참 궁금한데, 제가 알기로는 르노와 삼성 르노 자동차가 이런 IT 인프라를 공동 개발을 통해서 이제 새 차를 출시를 한다고 그러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시만 소개를 해주시죠.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7월에 SM3의 풀 버전이죠. 풀 모델 체인지, New SM3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New SM3는 제가 르노, 또 닛산, 또 국내외 협력사들과 코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 다시 말하면 글로벌 오퍼레이션에 필요한 정보 시스템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고자 지식마당에,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예. 오늘 제가 자료를 검토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완전히 신제품 개발의 FM 같이 자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완전히 이 PLM이나 IT 인프라의 교과서적인 접근인 것 같고 참 잘 정리된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준비한 화면을 보시면서 6월 24일 CNG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목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이제 오늘 말씀해 주신 목차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간략하게 르노 삼성차를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그 다음에 보험 저희가 도입을 했죠. 그래서 보험에 대한 설명, CAD 데이터 관리, 그 다음에 협업, 협력사와 협업,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액티비티,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밸리데이션, 그 다음에 이것을 지원한 IT 인프라, 그렇게 해서 목차를 준비했습니다. 네, 셋째 페이지에 보면 이제 르노 닛산에 대해서 얼라이언스 출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처럼 이렇게 여러 회사가 있으면 IT도 상당히 좀 복잡해질 텐데,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좀 약간 소개를 해 주시죠.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에 관련 소개를 하겠습니다. 르노 닛산 그룹은 10년 전인 1999년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로 탄생을 하여 세계 자동차 시장, 자동차 부문에서 협력 관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르노와 닛산 그룹은 1999년 3월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로 탄생하였으며 자동차 부분 협력 관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8년 자동차 실적은, 판매 실적은 609만 대, 글로벌 마켓 시어 9.4%입니다. 여기서 얼라이언스라고 하면 각 회사의 브랜드와 고유 경영 방식은 유지하면서 협력하는 파트너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 구매 조직이 있고 플랫폼 및 파워트레인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닛산은 가솔린 엔진, 르노는 디젤 엔진으로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R&D 부분에 활발한 기술 교류로 전체 생산량의 50% 정도의 공통 플랫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르노와 닛산 사이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BOM 시스템이 이제 통합이 됐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엔지니어링 보험이 이제 통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CAD 데이터는 물론 다릅니다. 닛산은 IDS를 쓰고 르노나 르노 삼성은 이제 캐티아 기반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이제 컨버션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네. 예, 다음 페이지 보시죠. 뉴 SM3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UM3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의 어떤 새로운 이제 공통 플랫폼을 저희가 적용했습니다. 예, 차량 설계는 이제 르노와 RSM이 공동으로 진행하였고요. 파워트레인은 닛산이 개발한 최신 얼라이언스의 엔진인 1.6L H4M 엔진을 적용했고요. 엑스트로닉 변속기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동급의 가장 큰 탑승 공간 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성 연비가 있었기 때문에 1등급을 지금 받았습니다. 네. 예, 이 다음은 이제 모든 자동차 회사든지 뭐 이런데 이제 그 신차 개발이 사실은 그 개발의 꽃인데 이 르노 삼성 자동차의 신차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 장을 이렇게 가지고 나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차량 개발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설계 시스템의 기능 관련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르노 삼성의 차량 개발 프로세스는 차량 컨셉을 수립하고 QC들을 검토하는 선행 검토 단계와 디지털 단계고 DMDR이 진행하는 설계 단계, 양산금형 및 설비 제작, 시작차, 선행 생산차 제작 및 공정 능력을 검증하는 생산 준비 단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우선 선행 검토 단계에서는 차량의 기본 구조, 설계를 검토하고 개념 설계 해석을 합니다. 또 시험 검증 부분에서는 시험 목표를 결정하고 검증 계획을 수립합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모든 부품의 상세 설계가 완료되고요. 물론 CA 부분하고 상세 설계 해석에 지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MDR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패키징이 확정이 되고 이후에는 피지컬 모캅으로 진행이 됩니다. 보험 부분에서는 부품이 생성이 되고요. 엔지니어링 보험이 구성이 됩니다. 이후에 시작차 및 선행 생산차 제작 이후에는 시험과 연결하여 해석을 하며 양산품 확인 시험을 합니다. 이 결과는 차기 차량 프로젝트에 반영이 됩니다. 이런 개발 프로세스가 이제 모든 자동차 회사에서는 굉장히 짧은 것이 토요타는 몇 개월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 전체적으로 하는데 대략 신차를 개발하는데 어느 정도가 소요됩니까? 네, 저희 르노 삼성에서는 어떤 중요한 마일스톤으로서는 선행 검토 단계가 끝나면 한 마일스톤이 있습니다. 저희가 프리 콘트랙트라고 하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프로젝트에 필요한 리소스가 이제 정식으로 투입이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이제
SOP 때까지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예. 다만 저희가 그 스타일링 프리즈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 개발을 스타일링 프리즈부터 이제 SOP로 생각한다면은 저희 스타일링 프리즈는 이 설계 단계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좀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을 보시면 이제 기본 기능 그룹이라는 것들이 이제 네. 좀 궁금한데요.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시죠. 네. 저희는 이제 그 차량의 그 전체를 이제 24개 기본 기능 그룹으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엘레멘터리 펑션 그룹이죠. 예를 들어서 언더바디나 칵핏, 시트, 브레이킹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이 설계 인력이 파일럿이 됩니다. 파일럿이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또 부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구매나 또 원가 분석팀에서도 참석을 하고요. 그래서 이 설계 인력이 파일럿가 돼서 전체 퀄리티하고 또 코스트, 델리버리, 또 웨이트까지를 책임을 집니다. 물론 설계 인력은 시험부서하고 또 스펙을 제시하고 시험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합니다. 그 디지털 모캅 디자인 리뷰라는 것들이 수시로 일어나는 어떤 기간이 누가 요청을 해서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마일스톤적으로 패스 게이트로 일어나는 겁니까?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예. DMDR 저희 회의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미팅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이제 선행 단계에서도 미팅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디지털 단계에서 저희가 개발 단계에서는 정식적으로 4개 차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DMDR 회의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레이아웃 검토도 하고요. 설계 원가, 또 이 부품을 저희가 개발하는 게 적용이 정말 가능한지, 또 생산 쪽에서는 프로세스 엔지니어 쪽으로 생산성도 검토하고요. 또 부품에 대한 성능, 또 뭐 외부에 형성해 봤을 때 어떤 갭이 있는지, 그렇다면 내구나 조립 품질 같은 것도 검토를 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24개의 기본 그룹이 동시에 일하기 때문에 이 자료가 신뢰성이 없으면 뭐 엄청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 개발에는 그 설계보험이 굉장히 큰 이슈인데 설계보험을 어떻게 공유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선 이제 르노하고 닛산 저희가 이제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같은 보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데이터 같이 공유할 수 있고요. RSM에서는 또 르노의 설계보험을 들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장점으로는 저희가 공통보험을 사용함으로써 저희 기존의 생산 인프라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코엔지니어링이 가능하고요. 또 기존의 생산 공장의 공유를 통해 가지고서 가장 시장에 요구하는 이렇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또 이 르노 닛산의 얼라이언스 내에서의 자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4개 기본 그룹 중에서는 어떤 사람은 같은 그룹에서 뭐 모델이 다른 것도 계속 설계를 한 경우가 많이 있겠죠? GFE는 이제 프로젝트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따라서 이 GFE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는 밑에 같이 엔지니어들하고 같이 그룹을 쪄서 일을 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프로젝트가 또 다른 프로젝트로 바뀌면은 본인의 어떤 의사에 따라서 또 회사의 요청에 의해서 또 역할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죠. 이제 저희 약간 궁금한 게 설계보험, 엔지니어링 보험과 CAD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보험과 제품 사양도 상당히 복잡할 텐데, 요 그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먼저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 노란색은 이제 르노 정보 시스템이고요. 파란색은 이제 RSM 정보 시스템입니다. 제품 사양을 보시면은 제품 사양이라고 하면 어떤 차의 모델하고 어떤 사양 관계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설계보험이 구성이 되죠. 물론 르노 삼성에서는
USM3 프로젝트에 르노의 보험을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조보험으로 넘어가는데 저희 생산의 인프라는 기존의 생산 인프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보험하고 제조보험 사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계보험은 르노의 보험은 이 로지컬 익스프레션입니다. 불린 엘지브를 썼어요. 얼마든지 적용 관계를 좀 더 플렉시블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RSM의 제조업은 어떤 매트릭스 구조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그랬고 한번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그게 이제 설계와 제조보험 간의 관계고요. 자, 오른쪽을 보시면 영업 시스템인데 제품 사양을 기반으로 해서 각 지역별로 판매 사양이 나옵니다. 지역별 판매 사양이 나오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 QM5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RSM이 로컬 도메스틱 영업 시스템이 있고요. 또 그 수출을 하기 때문에 르노의 영업망을 통해서 필요한 그런 주문을 받습니다. 그 주문을 받으면은 그 주문이 하나로 모입니다. 모여서 르노의 주문 받은 내용하고 RSM 주문 받은 내용이 하나로 주문 관리가 돼서 그 다음에 이 주문 관리 시스템은 과연 이 모델을 갖다가 어디서 생산할까를 또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캐파를 생각을 해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저희 부산 공장의 생산 계획으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생산 계획에서 생산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차를 생산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하나 좀 말씀드릴 것은 판매 사양하고 RSM 영업 주문 관리 또 생산 계획에서 생산 관리가 이 시스템이 르노 시스템하고 또 RSM 시스템하고의 좀 변환이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트랜슬레이션 테이블을 써가지고요. 이제 주요 부품이라든가 옵션이라든가 컬러 이런 부분을 갖다가 코드를 변환시키는 그런 트랜슬레이션 테이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다이버시티 관리 정보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뭐 옵션 앤 베리언트 쪽에 대한 시스템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설계보험 자체도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특히 전기 전장 부품이 증가로 인해 가지고서 이제 와이어링 하네스 부분은 더욱더 복잡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와이어링 하네스가 한 차에 보통 10개에서 15개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메인 와이어 하네스 같은 경우에는 한 100개 정도의 가지수를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관련되는 부품, 전장 부품하고 연결해서요. 근데 만약에 이 100가지의 아이템이 저희가 차종이 만약에 5개다. 저희 르노 삼성 현재 생산 공장에서의 5개의 모델이 지금 홀류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벌써 메인 와이어링 하네스만 하더라도 벌써 500개 이상이 되거든요. 그 외에 또 와이어링 하네스가 있죠. 상당히 그걸 관리하는데도 상당한 리소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이 와이어링 하네스 시스템이 따로 있고요. 이 와이어링 하네스는 저희가 관리하는 거하고 코스트를 고려해서 가장 적정한 수의 와이어링 하네스를 저희가 산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 자동차에서 점점 이제 뭐 전기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와이어 하네스가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뭐 제 생각 같아서는 뭐 그 자동차에 컴퓨터도 막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와이어 하네스가 엄청난 양으로 증가가 될 텐데 내비게이션도 있고 뭐 요새 무슨 뭐 후방 카메라도 있고 뭐 그 옵션이나 이런 게 정말 복잡한데 그 실수 없이 어떻게 다 그 생산하는 거 보면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른쪽을 더 보시면요. 이제 오른쪽에 보면 스프링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처음에 차를 이제 고객이 주문을 하면은 그 차에 대한 그 옵션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차의 중량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차의 중량을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전방 프런트에 얼마나 하중이 걸리는가 해서 거기에 맞는 저희 스프링을 갖다가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점점 굉장히 정교해지고 있군요.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르노 삼성이 뭐 카티아 캐드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모든 그 설계 보험 뭐 PLM 뭐 이런 데 보면 캐드 데이터가 제일 골치 아픈 것 같은데 그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쪽에서 어떻게 캐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먼저 이제 CAD
CAD 데이터 관련해서는요, 저희 르노 삼성에서 사용하는 버전 5 템플레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템플레이트는 저희가 물론 이제 캐티아 기반의 툴이죠. 그래서 이 템플레이트는 설계 표준과 이 설계 노하우, 경험을 지식과 바탕으로 해서 자동으로 설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현가 장치나 시트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이제 디지털 모캅으로 파트를 만들죠.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떤 관련 부품하고의 간섭이라든가 움직일 때요. 그 디지털 모캅이 이제 키네마틱스 움직일 때 그 주변 부품하고의 충돌이나 간섭 이런 걸 좀 체크해 줄 수 있고요. 또 이런 게 물론 파라미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한 쉽게 설계를 지원해 줄 수가 있고요. 이제 부품으로는 이제 배기관을 연결한다든가 배기관에 이제 머플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각도로 부품이 적용돼야 될지. 그다음에 또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법규를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드 미러의 그 위치와 또 크기 같은 거를 갖다가 설계를 지원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이런 템플릿이 없다면은 수작업을 하면 보통 한 2-3일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만은 이 템플릿을 사용함으로써 한두 시간 안에 어떤 설계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히 또 모델링의 매크로로 지원할 수 있는 체결홀. 차체 안에 이게 어떤 범퍼를 붙인다거나 할 때 그 요소가 곡면보다는 아무래도 플랫한 면이 낫겠죠. 그래서 그런 체결홀을 만들거나 또 스파종 점을 로딩할 수 있는 그런 템플릿들이 있습니다. 이 디지털 모캅이나 이런 것도 이제 CAD 회사에서 나오는 거는 제너럴하게 나오는데 자체적으로 좀 커스터머라이징이 필요합니까? 예. 그래서 템플릿은 대부분 저희 르노 삼성의 노하우에 맞게끔 해서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래서 RSM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변수 기반의 모델링 한 내용이 한 45%, 또 지식 기반으로 한 게 50%, 또 매크로 기반이 한 5% 정도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3D 데이터 CAD 데이터 흐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3D CAD 데이터 흐름은 물론 이제 시작은 이제 스타일링부터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얼리아스를 사용해서요. 또 알리아스와 그렇지 않으면은 또 이제 클레이 모델에서부터 해서 저희가 ISM 서플을 이용한 클래스 A의 서페이스를 형성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 CAD의 캐티아 모델이 부품 설계가 되면은, 물론 이 부품 설계는 디지털 모캅 DMU V5에 이용해서 조금 더 조립이나 동작의 성능을 검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부품 설계를 조금 더 이제 컨버전스 진척하기 위해서 해석과 시험의 결과를 또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CAD 데이터는 생산에 필요한 로봇 시뮬레이션이라든가 3D 측정, 또 작업 공정표 작성하는데 활용됩니다. 이제 이것이 새로 출시되는 SM3랑 SM5는 다 이런 거를 거쳐서 생산되고 있는 거죠. 네네. 굉장히 다양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코어 엔지니어링, 데이터 동기화. 네. 요 부분도 이제 점점 이슈화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기술만 있는 게 아니라 소통이랑 콜라보레이션이 더 중요한 시점이 점점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르노하고 코어 엔지니어링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만든 이제 데이터가 빨리 이제 필요한 부분에다가 쉐어링이 돼야 됩니다. 공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USM3 같은 경우에는 르노와 이제 RS뿐만이 아니라 닛산 또 세계 협력사들하고 이제 같이 참여한 프로젝트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들이 이제 동기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기화는 예를 들어서 RSM이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르노의 PDM 서버에다 바로 업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업로드가 되면은
공식적으로는 이제 정기적으로 르노 PDM 서버가 각 지역에 있는 그 로컬 서버에 예를 들어서 야간에 이제 작업을 없을 때 이제 데이터를 그럽니다만은 저희 RSM에서 만약 이 데이터가 신규인지 아닌지는 PDM 서버에 접근해서 저희가 클릭을 하면 항상 신규 데이터는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중앙에 있는 데이터가 각 필요한 부분에 로컬에 이제 정기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저녁 시간에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런 기반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CAD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RSM 내부에서 이제 CAD하고 PDM 활용 증대를 위해서 보통 한 15일 내지 20일 정도의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추가된 게 워크샵 베이스 트레이닝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어떤 트레이닝이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이제 서티피케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서티피케이션은 저희가 한 2시간에 거쳐서 한 200문제를 주간식 객관식으로 이제 문제를 풉니다. 저희가 웹 시스템에 접근을 해서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는 뭐 CAT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이제 GDG라는 CAD 데이터 관리 시스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에 평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사용자 지원 교육을 하는데, 물론 저희도 이제 CAD 엔지니어링 헬프데스크가 있어서 또 필요한 내용을 또 필요한 뭐 매뉴얼이라든가 또 기술 지원 이런 것을 방법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협업에서 더 하는데, 협력사와의 협업 인프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 협력사는요, 이제 협력사 포탈을 통해 가지고서 설계에 필요한 그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AE 설계 표준이 있고요. CETA라고 해서 CAD의 또 표준 파일, 또 PQA 파일, 그 룰 관련된 내용을 이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협력사 포탈에 또 GDG 웹이라는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GDG 웹 혹은 셀프 웹이요. 그래가지고서 이 협력사들이 DMDR 데이터는 이제 GDG 웹을 통해서 이제 저희 르노의 PDM 시스템에다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상당히 콜래보레이션이 상당히 잘 안정되게 돼 있네요. 그리고 이제 요 교육 지원, 협력사 지원, 헬프데스크 이걸 이제 통합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다음 페이지를 한번 여기에 대해서 협력사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협력사는 저희가 이제 일단은 국내 협력사를 대상으로 해서 RSM 시스템 연결을 하는 방법, 또 그래서 한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끔 이제 퍼추에이싱 1년에 2번 이상의 퍼추에이싱 컨벤션이 있습니다. 국내 인력들이 저희 연구소라든가 찾아올 수가 있는데, 그런 기회에 같이 저희가 협력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뭐 설계 표준 교육이나 시스템 사용 교육, 또 이러닝을 이용을 해서 시스템 교육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저희가 협력사를 지원하는 헬프데스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SM 시스템을 구축을 지원하고요. 사용자 계정 관리, 또 RSM의 시스템 사용 방법을 지원하고도 합니다. 예, 지금까지 뭐 상당히 좀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또 하나 사람들이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CAE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경쟁력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CAE와 밸리데이션, 설계를 어떻게 검증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CAE 전문가 그룹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이 지식마당에도 보니까는 CAE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르노 삼성에서 CAE 활동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보다는
르노하고 어떻게 협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 슬라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르노하고 RSM 하고요. 저희가 RSM에서는 저희가 로컬 테크니컬 리더라고 있습니다. 하고 르노에는 센트럴 테크니컬 리더가 있어서 요 CTL 혹은 또 LTL이 기술 교류의 착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SM의 어떤 CA 사용자는 이 로컬 테크니컬 리더로부터 어떤 기술 지원을 또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제 RSM CA 관리자는 로컬 테크니컬 리더로부터의 어떤 CA 인프라 요구사항을 받아서 이것을 저희 IST하고 또 르노의 CA 관리자하고 협의해서 어떤 CA 리소스가 필요한지 그걸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로서는 저희가 이 CA 포럼이라는 그런 기술 교류 활동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서 저희가 CA의 어떤 프로세스 방법론을 또 공유도 하고 그래서 이 해석 품질을 향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어떤 툴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다를 텐데 어떻게 극복하시죠? CA 툴이 엄청 많을까요? 저희는 사실 CA 툴은 거의 다 호몰로게이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르노하고 다 대부분이 CA 소프트웨어는 다 인증받은 호몰로게이션 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물론 하드웨어 중에서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기존이라기보다도요. 저희가 독립적으로 도입한 내용 중에서 조금 아직 호몰로게이션 되지 않은 내용들도 있습니다. 하드웨어 중에서요. 그래서 이 다음 내용은 저희가 이제 CA의 어떤 그 리소스, 특히 그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가 이제 르노 본사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르노 삼성만 아니라 뭐 루마니아의 다시아라든가 인도 RNTBCI 이런 게 다 르노와 같이 르노의 어떤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CA 엔지니어들이 르노 본사에 위치하는 그 HPC를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고요. 또 RSM은 르노와 동일 사양의 뭐 CA 워크스테이션을 일단 사용을 하고요. CA 라이선서도 상당 부분은 이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라이선스는 다 같이 호몰리게이션이 됐지만은 라이선스가 다 르노의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이 라이선스를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단시간 쪽의 해석이 필요한 CA 잡인 경우에는 저희가 로컬에도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를 갖다 놓고도 있고요. 또 로컬에 라이선스 유지 보수 또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 지원 필요하기 위해서 로컬에 또 라이선스를 유지 보수를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장점으로는 저희가 이제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를 사용을 하는 것은 이제 지역 간의 어떤 시차가 또 있기 때문에요. 이런 자원의 활용화를 최적화로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을 보시죠. 이제 설계 검증이라는 것과 그 상당히 그 이제 자동차 회사나 뭐 이런 데에서는 설계 검증이라는 거가 많이 이슈가 되는데 그 해석도 뭐 그 자체의 성능을 예측도 있지만 검증 작업도 상당히 많은 비중들이 있는데 요거 설계 검증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은 우선 그 선행 단계에서요. 저희가 그 성능 스펙, 뭐 해석과 시험에 필요한 성능 스펙을 하고, 그 다음에 차량의 어떤 기능 요소별로 그래서 정의를 저희가 만듭니다. 이런 내용들은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내용을 저희가 기술하죠. 근데 일단 차량 개발 단계에 들어가면은 차량의 기능 요소에 필요한 검증 항목들을 저희가 차량 성능 스펙으로부터 저희가 쉽게 다 리스트업을 합니다. 르노 삼성에서는 뭐 르노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설계 검증 시스템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차량 프로젝트에 필요한 설계 시험 계획 수립을 저희가 하고요. 진행 현황을 쉽게 모니터링 할 수 있고요. 또 결과 보고서를 등록을 합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표준 워크스테이션 환경과 IP폰 도입. 요것은 이제 그 뭐 생산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방향이겠습니다. 이것에 어떻게 이게 표준화 뭐 배경을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그 표준 워크스테이션의 배경은요, 아무래도 르노하고 코엔지니어링을 하다 보니까는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개개인이 다 다른 어떤 그 워크스테이션의 환경을 갖고 있다면 아무래도 에러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사실 그 쉬운 프로젝트는 아니었습니다만 저희 르노 삼성은 모든 그 CAD 워크스테이션 PC가 개개인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가된 소프트웨어만 네, 중앙에서 센트럴에서 지금 내용이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데이터도 개개인이 일부는 조금 어떤 볼륨은 저장할 수는 있습니다만 모든 데이터가 RSM 서버 중앙에 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무슨 노트북 PC가 분실이 되거나 또 다른 지역에 가더라도 다른 PC에 갔더라도 저희 데이터를 손쉽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CAD 워크스테이션의 표준 환경이 된 거가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이슈는 저희가 이제 IP 폰을 도입을 했습니다. 최근에 뭐 집에서도 많은 이제 인터넷 기반의 그 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르노 삼성에도 이제 아날로그 대신에 기존의 저희 리스트 라인 혹은 네트워크 인프라를 이용해서 아이폰 폰의 도입을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완료했습니다. 물론 뭐 리스트 라인을 사용해서 르노랑 뭐 통화를 하거나 이럴 때는 비용이 거의 뭐 들지는 않죠. 그래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의 특이점은 저희가 이제 IP4이 이제 하드웨어 방식이 있고 소프트웨어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르노 삼성은 또 특히 뭐 연구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노트북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방식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하드웨어 폰, 디바이스가 없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하면은 다른 이제 출장 중이거나 또 집에서 이 네트워크만 회사에 연결이 된다면은 르노하고도 하고요. 얼마든지 전화로서 회의를 참석할 수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질문인데 그 르노랑 이런 뭐 영어로 합니까 아니면 불어로 합니까? 예, 르노하고는 물론 이제 영어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는 이제 7시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만 보통 오후 3시 혹은 4시입니다. 겨울에는 4시가 되고요. 그러면은 전부 다 미팅룸이 다 꽉 차 있습니다. 그 미팅룸엔 전부 다 이제 스피커폰도 있고요. 저희가 컨퍼런스라고 해서 이제 슬라이드로 이제 화면을 보면서 이제 르노하고 물론 다 영어로 하죠. 그리고 저희 르노 삼성에서 영어 교육은 초기부터 계속 시켰기 때문에 영어 능력은 뭐 거의 70-80% 이상, 연구소 같은 경우에 85% 이상이 거의 토익 점수 뭐 750, 800 이상을 받을 정도입니다. 상당히 영어 실력이 있고 영어로서 무슨 업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영어 실력은 다 탁월합니다. 제 경우는 이제 프랑스 쪽 기업이라 이제 그 항공기 개발할 때 많이 했었는데 좀 나쁜 기억이 많아요. 이게 왜냐면 이 사람들이 시간을 뭐 이렇게 목숨 걸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딜레이도 좀 많이 되고 또 하나는 수요일 날인가 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쪽이 4일 근무제 하지 않습니까? 프랑스가? 아직 그러지 않습니다. 네. 어디다 보니까 수요일 날이 놀아가지고 한 문제가 많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휴가가 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뱅크 할러데이라고 해서 월요일 날 쉬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뭐 5월 달이라든가 뭐 7월 달에는 휴가들 많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화적인 거나 뭐 어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시죠? 잘 되고 있다는. 예. 그리고 최대한도로 이런 인프라를 좀 많이 최신의 인프라를 많이 사용을 하고. 저희가 벌써 SM3 SM3 개발하면서 저희 많은 인력들이 르노를 방문했습니다. 여기 르노 기술센터에 가서 뭐 짧게는 3개월, 많은 사람 뭐 1년 이상 머물면서 같이 전부 다 코엔진을 같이 했거든요. 초기에는요. 그다음에 그 인력들이 왔고요. 그래서 르노 주재원들이 뭐 연구소나 또 생산 공장 이런 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르노하고도 이제 거의
이번 9월이 되면 이제 만 9년이 되기 때문에 네, 어떤 뭐 문화적으로 큰 뭐 갭은 거의 없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끝으로 이제 저는 항상 그 뭐 과거나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해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Tomorrow is another today. 그 지금 뭐 미래는 좀 있으면 현재가 되니까 미래를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미래 계획 지금 이제 그 르노 삼성도 그동안은 사실은 뭐 새롭게 만들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새롭게 넥스트 PDM도 해야 되고 뭐 엄청난 뭐 이슈도 많이 오고 이런 것들을 저기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슬라이드입니다만은 제가 PLM 운영 리스트를 한번 좀 만들어 봤습니다. 예. 사실은 조금 더 어려운 거가 좀 강조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일단은 저 르노가 이제 차량 비에이클 부분하고 파워트레인 또 커머셜 비에이클이죠. 상용차 이런 부분에 PDM이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엔진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 비에이클 쪽에 들어와서 관련 설계를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어려움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또 하나 이슈는 PDM의 그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아무래도 중앙에 있습니다. 네. 물론 저희가 CAD 파일이나 이런 건 전부 다 저희 로컬에 있어가지고 스피드 향상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DB 서버가 중앙에 있고 또한 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속도가 좀 느리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좀 개선이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PDM에서 전장 설계, 전장 분야라든가 해석 분야 또 이런 데이터 관리가 아무래도 이제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원격지 간의 CAD 디자인 검토의 또 속도가 좀 느리다 하는 문제, 또 해상도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닛산 데이터를 이제 활용할 경우가 있는데, 데이터를 이제 보낼 때, 아무래도, 전체가 다, CAD 데이터가 이렇게 트랜슬레이션 되는 게 아니라 일부러 뭐 주기라든가요. 이런 게 어노테이션 같은 게 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작업이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런. 닛산은 카티아를 안 사용하죠. 예, 아이디어스를 사용하죠. 네. 그래서 이런 그 변환 시에 한 일부 수작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선 방향으로서는 아무래도 이제 부문 간에 좀 다른 그 PDM 시스템을 통합을 해서 프로세스를 일원화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PDM 서버, DB 서버가 이제 프랑스에 위치해 속도가 느린 거는 저는 웹 기반의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해서 속도가 좀 개선되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전장 및 해석 데이터가 PDM 시스템에서 일괄적으로 좀 관리가 됐으면 하고요. CAD 환경을 지원하는 컨퍼런스 기능 도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르니스트 얼라이언스 PDM 간의 어떤 데이터 변환이 좀 더 수월히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가 르노와 같이 뉴 PDM 프로젝트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워크 콜래버레이션 툴인 3D 라이브를 지금 도입을 할 예정이고요. 내년도에 이제 가장 코어 모듈이 되는 DMU 모델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나 해석과 관련된 거, 또 프로토와 관련된 내용을 뉴 PDM에 어떻게 엮느냐 하는 게 그 다음 해에 그래서 아마 2011년까지는 뉴 PDM 기반의 모든 프로그램이 도입이 될 것으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그 이제 변환기가 되는데 2009년서부터 11년 그 이제 뭐 결론을 다 말씀해 주셨고 이제 개선 방향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질문 시간을 받겠습니다. 질문이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오늘 그 들으신 것 중에 모든 질문들을 쪽지로 보내주시면은 이제 질문을 받는 동안에 제가 좀 기술적인 질문은 아닌데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는데 나오시는 분들 중에 제가 질문을 하나씩 드려요. 근데 도대체 삼성 르노 자동차면
삼성이랑은 좀 어떤 관계입니까? 지금 르노 삼성이, 저희가 르노가 80%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삼성은 19%의 지분을 갖고 있고, 또 전기 전장 분야에 또 어느 협력 관계는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보면 삼성에서 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 냄새가 많이 날 것 같은데, 문화는 어떻습니까? 문화는 외국이 회사의 문화입니까? 아니면 하이브리드 문화입니까? 좀 궁금해요. 저 문화가 어떤지. 네. 초기에는 아마 삼성 문화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삼성이 된 이후에 다른 자동차 회사나 또 다른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지금은 도리어 르노 삼성만의 어떤 독특한 문화, 또 르노 주재원하고도 계속 업무를 하기 때문에 르노 삼성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문화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이제 질문은 이제 한 분이 더 대답을 해주실 거죠. 네. 그래서 테크니컬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IT에 있는 부분, 아니면 테크니컬한 부분 모두 다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우선 이제 질문을 들어가기 전에, 몇 분이, 아까 몇 분들 중에는 템플릿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질문들이요. 그래서 임기수님이 템플릿은 누가 만들어서 제공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CAD 템플릿인 것 같은데, 카티아. 무슨 말씀을 좀.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은. CAD 템플릿은 저희가 이제 르노가 만듭니다. 네. 예, 르노가 사실은 르노가 600개 이상의 템플릿을 갖고 있고요. 그 중에 저희가 전체는 아닙니다만은 150, 200개 이상의 템플릿을 저희가 르노 삼성이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일단은 템플릿은 르노에서 만들고요.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일부 또 레귤레이션 하면 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르노하고 같이 해서 좀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김광원님께서는 템플릿을 물어보셨고, 그건 대답이 된 것 같고, 템플릿은 카티아 프로그램 버전 때문에 관리 기준이 많지 않은지요? 주로 템플릿이 버전 4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있었죠. 네. 예. 그것들은 이제 거의 없어지고, 네, 새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력사가 준수해야 되는 기준이 CAD 납품물에도 반영되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네,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CAD의 관리 기준이 있죠. PQA라고 하는 건 둘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모든 CAD 품질에 대한 그런 룰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룰을 이제 아마 120개 항목이 지금 있는데요. 네. 그 룰을 체크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CAD 데이터를 PDM 시스템에 올리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전에 그게 이제 도면 관리도 도면 자체 내용보다 도면 앞에 템플릿이나 이런 어떤 표준, 네. 이걸 지키느냐를 우선적으로 필터링을 한 다음에 이제 올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나 이런 데는 거의 문제가 없겠네요. 강만수님이 쪽지를 보내주셨는데요. 르노 삼성에서 개발한 템플릿은 르노나 닛산과 공유합니까? 이런. 한 가지 한번 대답해야겠죠. 예. 르노 삼성에서 CAD 담당하고 있는 황영일 과장입니다. 닛산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디어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템플릿을 공유를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네. 르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헬프데스크라는 특별한 조직이 있습니다. 네. 그 조직에서 필요한 템플릿이 있으면 르노에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정보를 주든지 해서 서로 이제 공유를 하고 그 정보들을 서로 이제 르노에서도 쓰고 저희도 쓰고 그런 식으로 커뮤니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이분은 서로 공유한다면 법규 등이 나라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 문제를 템플릿을 어떻게 해결하나요? 이런
예, 그 부분은 이제 그 템플릿 자체 그 기본적으로 유럽 사양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미국 사양 이런 사양들이 이미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국내 사양이 틀린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 사양을 정리를 해서 르노 쪽에 보낸 다음에 국내 사양을 추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한 9년 하셨으니까 이제 많이 안정화는 됐겠네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9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조시아 님이 PDM의 데이터 서버가 프랑스에 위치한다고 하는데, 특별히 이번 신규 PDM 시스템 구축 시 네트워크 속도 등 성능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이거는 뭐 아까 많이 대답을 해주셨는데, 맞아 정리를 해주시죠. 예. 이 부분이 저희가 다소의 새로운 프로덕트를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일단 그 웹 환경에서도 저희가 캐드 데이터라든지 이런 관리가 잘 된다라는 장점하고, 그 다음에 그 레이턴시라고 하는데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퍼포먼스가 급속도로 떨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일정한 수준이 유지되는 테크놀로지를 다소에서 제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예. 다소가 이번에 뭐 이제 르노에게는 뭐 최고의 사이트로다가 열심히 하겠죠. 뭐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최병국님께서는 표준 환경 구축이 쉽지 않은데요. 표준 워크스테이션 전개 관련 현업에서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요런 네. 질문들은 이제 각자 현업에서 하는 분들이 같이 공통적으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사용자들이 자연스럽게 본인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설치를 하다가 중앙에서 설치하니까 사용자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데이터가 이 중앙에서 또 관리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 자기 개인 워크스테이션 PC를 갖다가 이제 로그인했을 때 좀 시간이 좀 다소 걸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동기화를 하거든요. 보통 PC를 처음에 켜고 끌 때요. 예. 그렇지만은 이제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갖다가 르노하고 코엔지니어링 한다는 거 필요성을 알고 표준 환경의 그런 어떤 환경이 주는 저희한테 편익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서 충분히 설명을 저희 사용자들하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용자들이 어떤 이해가 있어가지고서 표준 워크스테이션 전개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할 때도 표준화가 안 돼가지고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픽 카드 같은 것도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 나오면 분명히 여기선 됐는데 여기서는 안 되고, 패치도 그렇고, 그래서 또 그거를 지원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렇게 표준화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걱정이 되네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PC 환경뿐만이 아니라 이제 CAD 스테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진수님께서는 타 자동차 PLM, PDM 시스템과 다른 것 같은데요, 라고 그랬는데 이제 다르다라는 거가 여러 회사들이 이렇게 융합해서 쓰기 때문에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질문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RSM에서 개발 시 르노에게 CA를 요청하면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합니까? 김기수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아까 CTL, LTL 그런 조직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얼마든지 CA 건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설계를 같이 코엔진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다 파트너가 있습니다. 네. 사용자 르노의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즉각적이면 그쪽에 협조 관계는 부분적으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르노에서 바로 지원을 합니다. 이 질문은 정현중님께서는 PDM 서버는 차량 설계 데이터를 공유하는 서버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어떤,
차량 설계 데이터를 공유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 맞습니다. CAD 데이터, 주로는 CAD 데이터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차량의 CAD 데이터를 관리하는 서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질문들이 굉장히 너무 엄청 많이 주셨는데 그건 했고 이미영님께서는 삼성전자에서는 SPDM을 사용하는 거라고 아는데 르노 전용으로 RSM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있는지요? 그러니까 르노의 PDM에 어떤 명칭이 있습니까? 예, 르노는 이제 GDG라고 합니다. 예. Geometric Data Management System, 뭐 CAD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메타페이스 기반의 GDG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뭐 삼성전자도 SPDM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뭐 바꾸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뭐 엄청 오랫동안 장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완전히 이렇게 새로운 걸 만든다라는 게 점점 힘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허태욱님께서는 대용량의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비행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시스템을 RSM, 르노, 닛산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요? 그래서 이거가 이제 모캅이나 이런 거 뷰어를 사용하냐라는 질문인 것 같은데 네. 카티아 쪽에 쓰니까 뭐 카티아의 DMU. DMU 네. 쪽 뷰어를 사용을 하시죠. 저희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모캅을 지원하는데 이제 DMU 내비게이터. 그 다음에는 이제 닛산에서 오는 아이디어스는 또 뭐 스페이스 비전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전통적으로 저희가 두 가지 툴을 가지고서 DMU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님께서는 뭐 CAD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CAD와 PDM 인테그레이션에 문제가 없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죠. 근데 뭐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시는지 뭐. 예,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PDM이 메타페이지 기반입니다. 근데 카티아를 만든 회사하고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그 인터페이스를 CMI라는 인터페이스를 별도로 개발을 해서 지금 활용 중에 있고요. 물론 그 퍼포먼스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향후에는 에노비아 버전 6 환경으로 이제 같은 동일한 회사에서 만든 CAD와 PDM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제 뭐 이런 것도 생각합니까? 무슨 프로젝트 관리, 뭐 요새 말하는 옛날에 엔지니어링 데이터가 아니라 요새 PLM에서는 좀 확장돼가지고 뭐 과제 관리라든가 뭐 포트폴리오라든가 뭐 소싱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뭐 엔지니어가 아닌 사람들도 같이 이제 PLM을 만들어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은데 뭐 진행이 이제 뭐 많이 되고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이미영님께서는 또 하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삼성으로에서 CAD 데이터만 관리하는 건가요? 아주 직설적으로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이제 GDG 시스템 하면은, 맞습니다. 처음에는 CAD CAD 데이터를 주로 관리합니다. CAD 데이터, 그다음에 2D 드로잉도 있고요. 예. 도큐멘트도 있죠. 그러니까 부품과 관련되는 필요한 데이터, 3D, 2D, 그다음에 문서, 모든 게 다 같이 관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의 뭐 CAD 데이터의 부품과 달리 또 시험 정보라든가 이런 것도 별도로 관리하고 있죠. 예, 오늘 너무 질문이 많이 와가지고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다음에 또 방송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질문해 주신 분들은 다 게시판에다가 이 질문의 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신 분들이 도와주실 거고요.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